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 부산공단기 영어 최영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 이제 딱 이틀 됐네요. 토요일에 우리 지방직 시험이 있었죠. 어떻게 다들 잘 보셨나요? 예. 자, 저하고 함께 영어는 어땠는지 아마 이미 시험 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웹상에서 커뮤니티상에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공시 9급 시험 자체가 영어 분야에 있어서 출제 기조 변환 이후로 점점 실무 영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토익이라는 시험에 좀 더 가까운 어휘 수준이라든지 독해 지문들 구성이 드러난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 한 번의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요. 당연히 어휘와 관련된 것들 빈칸완성으로 두 문항, 그 다음 밑줄 동의어 문제 하나, 그 다음 문법 총 세 문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늘 그렇듯이 빈칸완성과 밑줄 오류 각 한 두 문제씩 나왔고요. 그 다음 생활영어 두 문항, 그 다음 독해는 일단 실용문과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었던 우리 기존의 공시 스타일의 독해 지문이 거의 한 반반 비율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나오는 빈칸 제목, 그 다음 주제 유지, 주제 목적을 찾아내는 거, 세문항, 그 다음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즉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삽입, 유형, 그 다음 순서 배열 하나, 빈칸 추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집어넣는 거고요. 어색한 문장 찾기로 하나 해서 총 20문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휘.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되게 아카데믹하고 지엽적인 단어들보다는 우리가 실무 상황, 실용적인 생활 영어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또는 공공 서비스 이 분야에서 실용 실무 어휘들이 주로 등장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출제 기조 변환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휘들을 계속 학습하는 연습을 해오셨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문법은 빈칸 굉장히 무난했어요. 아마 분사 고르는 문제였는데 어차피 요 동사하고 관련된 것들은 공시 영어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키 문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밑줄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단 안에 문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내려면 결국 문장 구조 분석, 수식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문장 끊어읽기 할 줄 알고 그래서 단순히 문법만 막 드립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것 자체를 구문 독해, 즉 구조 분석 중심으로 학습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장들을 끊어내고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출제의 의도를 좀 더 쉽게 파악을 했을 거고요. 문법 따로, 문장 구조 분석 따로 이렇게 뭔가 동떨어지게 학습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었을 법한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안내문,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들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내문들을 웹페이지 형태로 출제를 해주게 됐고요. 그러한 온라인상으로 이메일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역시 이런 구조들은 출제 기조 변환과 맞추어서 흔히 신유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토익에서 항상 출제됐던 유형들이고요.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지문에서 어떤 대명사로 표현했는지 이런 지시어들을 찾아 나가면서 내용 일치를 시켜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광고나 안내문이 주된 구성이었고요. 내용 일치 부분 요거는 일반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일치 부분이 요거 일치하지 않는 것, 사실인 것 이런 거 고르는 것들이 원래 모든 독해 지문 문제 유형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켰는지 결국 집중력과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 그런 단서를 찾아나가는 상황이 가장 주요한 키워드였을 거고요.
그 다음 일반 독해는 중중상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빈칸 어구 추론,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지시어, 지시어라고 하면 정관사나 대명사들 또는 연결어, 접속부사 얘네들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게 아무래도 문장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시 영어를 준비하면서 꾸준하게 연습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아마 무난하게 풀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단기 풀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하신 것들 한번 잘 대입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합격 컷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영어의 문항수가 이제 2027년부터 늘어나는 만큼 기초 기본기가 탄탄했어야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손쉽게 풀어내시면서 시간 분배를 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엔 언어와 관련된 영어,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영어가 결국 공무원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는 키포인트라는 건 항상 잊지 마시고 결국 기본기를 암기순이 아니라 항상 이해하고 거기에 암기해야 될 요소를 덮어가면서 학습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 습관 다지기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6년 지방직 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엄청 자세하게 저희가 풀이를 한다기보다는 답이 되는 근거들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는 거 역시나 빈칸 구조인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BING라고 하는 진행 형태로 나왔으나 결국엔 동사의 뜻을 보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수식어 부분에 단서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다. 그 다음에 이런 unfortunately 부정적인 걸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뭔가 역접이나 반전을 나타낼 때도 unfortunately를 써주게 되는데 하나씩 단어를 보도록 하면 deteriorate 이런 것은 악화되다. 그러니까 뭔가 감소하거나 안 좋아지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필수 어휘고요. improve는 개선이나 향상되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우리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임의 플러스의 느낌이냐 부정적임의 마이너스냐. 그래서 실제로 네거티브 이것도 영어로는 음수라고 쓰고요. 파지티브 긍정적인 것들은 양수 바로 플러스의 개념을 나타내요. 리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다. 그 다음 어드밴싱도 발전하다. 그럼 이런 뜻을 봤을 때 얘네들 전부 다 어찌됐건 플러스의 개념이고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 게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죠. 자, 그랬을 때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due to가 됩니다. due to가 바로 원인을 나타내죠. 근데 보니까 뒤에 내용이 over consumption fast food. 자, over 뭔가 넘치게 consumption 소비 consume 있죠? consume 소비자 consumer. 그 다음에 of fast food. 우리 패스트푸드들을 과도하게 뭐 하는 거? 소비하는 거. 뭐 섭취하는 거. 그럼 아이들의 건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뜻의 deteriorating 형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if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If you don't want many people to know about it. 자, 조심하셔야 될 건 부정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알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건데 discuss this matter 이 문제점에서 논의하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는 건 뭔가 비밀스럽게 아니면 뭐 신중하게 아니면 비공개로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근데 2번에 publicly, 우리 public이 뭐예요? 공공의, 다 열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공공연히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loudly는 어떤 소리를 크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 들리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outwardly도 뭐 의미는 비슷하게 유추는 해볼 수 있는데요. 얘는 그냥 뭐 표면적으로 discreetly 이게 바로 신중히. 그래서 우리 뭐 carefully라든지 cautiously라든지 아니면 뭐 considerately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신중히의 뜻과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 같은 거 나오면 일단 대답에 부정이 없는 이상 대답은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부사절이나 부사구, 즉 전치사나 접속사 절이 이 주절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니까 그 포인트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법 문제들은 일단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 본동사를 잘 잡아야겠죠. 일단 실제 주어는 small pla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우리 뭐 치석이라고 해서 플라그 제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요 빈칸부터 컴마까지 묶어주면 is sought 이 부분이 무슨 자리다? 실제 동사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이나 아니면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냥 꼭 필요한 동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의 문장이 이어졌을 때 동사가 추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빈칸부터 컴마 안에는 동사를 추가시켜주기 위한 연결, 즉 접착제인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to make 얘가 대부분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필요하게 되죠. 어찌됐건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남아있죠. 그래서 못 써요. 만약에 내가 이 능동수동 개념을 집어넣기 싫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주술 관계를 보면 돼요. 근데 이 플라그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뭐 치석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만드는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from 어디로부터 왔다? 메모드의 아이보리가 상아, 뿔 거기로부터 왔다, 만들어졌다의 의미이니까 수동적이라서 2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식어 공부를 하실 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다양한 수식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앞에 나온 명사를 두고 분사가 뒤에서 수식해 준다면 분사 구의 형태로 대부분 등장하게 되고요. 타동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ing 같은 능동형 분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고 목적어, 즉 명사 같은 애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pp 이런 건 이제 수동형 분사인데 수동형 분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생략 가능한 수식어, 뭐 부사, 전치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우리가 수동형 분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이번에 생활영어를 한번 볼게요. 생활영어는 대화가 채팅 형태로 서로 주고받고 시작을 하게 되죠. 일단 요 빈칸 전체적인 맥락보다는요, 이 빈칸과 관련된 녀석의 앞, 뒤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이런 대화문들은 기본적인 글의 논리 구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나 이슈 발생.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세부사항. 세부 설명.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해결이나 대안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글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픽업 서비스를 reservation 뭐 하고 싶은데
예약을 하고 싶대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돼요. 어디로부터? 에어포트, 공항으로부터의 내가 픽업 서비스를 좀 받고 싶습니다. How many are in your group? 당신의 그룹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픽업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 입장이 제임스 메이어가 되고, 그 다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민지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임스 메이어가 얘기합니다. 8명이요. I think we will need a large van.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좀 큰 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식의 봉고차, 승합차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하고,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호텔. 지금 공항에서 뭐 한다고 했죠? 출발하는 서비스죠. 공항 출발. 그러면 저 리버사이드 호텔이 바로 뭐겠어요? 도착지겠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멀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본 내용은 뭐겠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이번 생활용어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밑에는 안 읽어도 돼요. 여기서 해결이 되면. 자, 그래서 보니까 Do you need a smaller car? 더 작은 차가 필요하신가요? 차 크기를 물어보는 거고. Where is your group headed? headed가 향하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느냐? 장소. 즉 headed니까 목적지. 다음 How long are you staying in Korea?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거냐? 기간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When will you pick up your luggage? 당신의 짐을 언제 수령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 시간이죠. 답이 뭐였어요? 답변이 장소였어요. 그러면 장소에 대한 물음이 나와야 되니까 2번이 들어가야 되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떠볼까요? 자, 이번에는 일반 대화가 나왔습니다. 자, Hello, emergency services. 자, 긴급 서비스입니다. My friend broke his arm. 자, 제 친구가 뭐 했대요? 발이 부러졌어요. 뭐 하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택시가 주변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나 문제가 생겼죠. 그럼 A가 바로 누구예요? Emergency Service.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뭐 911 미국식으로, 한국이면 119 구조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바로 긴급 상황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건 B가 다친 건 아니죠. B의 친구가 다친 상태예요. 그러니 다시 그 구조대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시청 정문 앞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sending ambulance, 뭐 보내주겠다? 구급차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요청자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저희가 방금 출동해가지고 곧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The nearest ambulance has already been dispatched. 가장 가까이 있는 앰뷸런스가 dispatched, 거기로 급파됐어요. 즉, 거기로 보내졌습니다. So it should arrive within few minutes. 몇 분 내에 도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 답변을 보시면 되죠. Arrive within few minutes 라고 하니까 몇 분 내 얼마나 걸릴까요? 정도를 여기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얼마나 걸린 거에 대한 얘기는 how long, 그 다음 take for, it take, 시간이 걸리다. 뭐가? from ambulance to get here, 여기에 앰뷸런스가 도달하는 데까지. A번은 갑자기 전문가 타령을 하고 있죠. 거기 전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분증 요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3번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앰뷸런스 들어간 거. 근데 앰뷸런스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do you charge? 바로 뭔가 부과되느냐, 쉽게 말해서 돈 내느냐. 제가 앰뷸런스 탈 건데 돈 내야 되나요?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사설업체라면. 저
근데 저희 돈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답변이죠. 답변에서 만약에 돈 얘기를 물어봤다면 그러면 이번에 뭐 1회 이용하시는데 뭐예요? 또는 첫 번째는 무료예요. 이런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간, 시간을 물어보는 바로 4번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 고르는 문제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웹페이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웹페이지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는 Vector Control Program, 그 다음 Inspects and Treats, This is Vector from RET라고 해요. RET이 쥐인데 쥐 중에서도 주로 이제 들쥐. 그래서 inspect, 안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treat, 처리하고. 자, 그래서 this is vector from red. 아마 벡터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매개체. 근데 이 매개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from rats, 누구로부터? 들쥐로부터 오는 질병 매개체.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를 뭐 숙주 이런 것들. 그 질병으로 옮길 수 있는, 왜 우리 예전에 한창 코비드였을 때 뭐 박쥐로부터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disease vector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vector contro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매개체나 아니면 질병 숙주를 뭔가 조사 검사하고 그것들을 처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process for our rat program. 포인트는 rat 프로그램이네요. 바로 그 매개체하고 관련된 애 중에서도 포인트는 rat. 바로 누구한테 뒀다? 그쵸. 그 rat, 들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make a service request through 311. 바로 요거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 911 이런 것처럼 3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큰 단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when the Springfield Public Health, Springfield, 이 동네 이름 같고요. Public Health, 공중보건,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보건소나 보건당국, 이 정도가 되겠죠. 자, 포인트는 not treat for rats. 뭐 하는 경우에요?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럼 반드시 이 부분에도 사실 여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들쥐로 인한 질병 매개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근데 처리 안 하는, 쉽게 말하면 예외 경우죠. 그래서 보니까 no dog waste, 뭐가 없어야 된다? 그 강아지나 개하고 관련된 뭐 쓰레기, 즉 뭐 분비물이라든지 배설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항상 requirement라고 하는 게 필수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필수인 거. 그래서 강아지와 관련된 배설물이나 아니면 쓰레기 없어야 되고요. No bird seed, 새 모이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overgrown yard, grow가 자라다죠. 근데 풀숲이 엄청 무성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한 거죠. 그 다음 no trash and debris 라고 해가지고 뭔가 쓰레기라든지 그런 막 그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더러운 곳이면 우리가 거기에 할 수가 없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환경이 더러운 곳이면 들쥐가 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제거를 해야 그 다음 얘네들이 조사를 해서 그 쥐들을 박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항상 포인트 중에 또 하나 only. only 나오면 답의 근거들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only treat outdoor area. 어디만? 야외만. 야외에서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심지어 우리 쥐 중에서도 키우는 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햄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들쥐도 다보다 뭐 키우거나 실험용 쥐 같은 거나 뭐 다양하게 가정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오직 야외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무엇이 그런 매개체의 스프레드, 확산.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들치로 인한 매개체 벡터를 뭐한다? 조사해서 처리해 준다죠. 그다음 how to identify vector on your own. on your own은 by yourself랑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벡터를 뭐하는 거? 정의 내리는 거, 뭐 검사하는 거 정도가 되고요. becoming licensed rat exterminator. 이제 exterminator 정도가 종결자, 쉽게 얘기하면 퇴치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인증된 그런 들쥐 퇴치자가 되기. 그러니까 요 안내문 읽고 내가 그 자격증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프링필드라는 그 동네에 벡터, 매개체, 제어 서비스, 바로 서비스 얘기죠. 자, 그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된 얘기, 그래서 평가 절차냐, 매주 2회냐, 요거는 절차 부분에서 찾아보고요. 2회니까 빈도, 시간하고 관련된 근거를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개 배설물이 있으면 쥐를 처리해주지 않는다. 다행히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었죠. 여기 있으면 뭐 예외 경우.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고요. 집 안에 있는 쥐 안 되죠. 항상 어디에만? 아웃도어. 평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건지 매주 2회 방문하는 건지 이 정도를 찾아줘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We will ask you to sign release of liability form. 정확한 건 뭔지 몰라도 돼요. form, 양식을 sign, 뭐 하는 거? 서명하는 거, 즉 동의하는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럼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무작정 얘네가 가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평가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 번 권장된 처치. 언제? each month. 그래서 권장은 한 달에 한 번. 근데 여기는 주에 2회 방문이라고 했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엔 예외. 예외 경우에서 나왔던 3번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실용문들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신 상상만 안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지문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 여부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웹페이지로 안내문이 또 나와 있어요. Household hazardous waste 라고 해서 가정에 위험한 또는 유해한 waste, 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한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기 전에 일단 주제유지를 먼저 찾아줘요. 주제유지 문제가 나와주면 땡큐고 안 나오더라도 항상 왜 이 글을 썼는지는 먼저 파악하시고 문제를 읽어주셔야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봅니다. 자, leftover household products. leftover가 남겨진 거나 방치된 거. 자, 그리고 that 나왔어요. 관계대명사로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주어 동사. 자, can catch fire, explod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그래서 남겨진 방치된 가정 제품들인데 그게 불을 끌어들이거나 즉 발화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explod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특정 환경에서 explode, 혹시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발화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considered household hazardous waste. 그래서 뭐라고 줄여서 부른다? HHW라고 부른다.
아,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위험한 가정용품이라고 하는 게 막 여기저기에 방치가 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불부터 하고 막 터지거나 탈 수 있는 결국 화재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볼게요. 자, 반전 양보의 얼도가 나왔습니다. It depends on your local solid waste agency or recycling facilities. 자, 보시면 이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지만 누구와 원래는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느냐? Solid Waste Agency, 고체 폐기물 관리국 또는 Recycling Facility, 재활용점에서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존, 즉 다루게 되긴 하지만 some example, 그래서 몇 가지 예시, pesticide, 뭐 살충제, 우리 에프킬라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통이죠. 그 다음 페인트, 화학용 페인트, 그 다음 전구, 배터리, 네일 폴리시, 어떤 것들이 있대요? 매니큐어. 이런 거 안에 전부 다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까지는 다 어떻게 이 두 군데들이 처리를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제품들은 require special care, 아주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어떤 보관이나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뭐 하실 때? dispose of them, 처리하실 때, 처분할 때 잘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왜 쉽게 말해서 부탄가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공기 빼가지고 거기는 가스 배출해가지고 버려야 되듯이. 그리고 여기는 what can you do? 여러분이 할 일, 안내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해야 되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다른 말로는 instruction. 자, 그럼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promote, 알립니다. safe disposal of HHW, 바로 이런 가정용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한 처리, 안전한 폐기. 이게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센터, 아까 얘기했던 솔리드 웨이스트 에이전스나 리사이클링 퍼실리티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여준다. 아니죠. 여러분이 할 일, 즉 집에서 할 일. 그다음 inform how to distinguish from regular trash. 어떻게 일반 쓰레기하고 HHW를 distinguish, 뭐 하는지 구별하는지. 구별하는 거 이미 종류 예시 알려줬고, 일반 쓰레기와 구별법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instruction, what you can do,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그 다음 introduce local agency dealing with HHW, 즉 solid waste agency나 recycling facility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밑줄 친 어휘 문제, 동의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시면 돼요. 이 단어 뜻만 보고 바로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If they pour down the drain dumped on the ground throughout with 땡땡 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위험할 수도 있대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환경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수구 같은 데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던져버린다. 뭐랑 같이? 일반 쓰레기랑 같이. 그럼 결국 이 일반, 왜냐하면 레귤러가 일반적인 또는 시기적으로 정기적인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기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 보통 쓰레기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recyclable 이라고 하면 재활용 가능한, regional 이라고 하면 지역의, 구역의, ordinary가 일반적인, 평범한, 버너블이 가연성의, 즉 burn,
타기 쉬운, 즉 탈 수 있는. 그럼 어떤 쓰레기랑 같이 버리면 안 좋아진다?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리면 안 좋아진다. 즉 뭐에서 구분해서 버려야 하는 게 뭐하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처리법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10번 우리 그래 목적 찾는 건데요. 보니까 실용문에 이메일 형태를 따오게 됐죠. 그럼 결국 to냐 from이냐 요거를 확인해 봤을 때 to 요 부분이 바로 수신사인 you가 되겠고요. 그 다음 from은 I 발신자가 되죠. 목적을 나타낼 때는 거의 대부분 원하다류 하고 싶은 거니까요. 원하다의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을 나타낼지 또 확인할 볼 수 있는 게 원유문, can I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목적을 나타낼 때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 투부정사라든지 전치사구로 about 같은 게 목적이나 주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출제되는 토익 같은 경우였다면 대부분 이메일의 주제 목적은 초반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괄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출제된 문제들 같은 경우엔 너무 뻔하게 목적 문제라고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부보다는 중후반부에 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요. Research Project on Local Community. 커뮤니티를 되게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동체나 동네. 그냥 지역 그 동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주제가 되는 일단 서브젝트인데 이게 만약에 글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날짜는 5월 2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Director of Fanville Library 어디 소속이에요? 도서관 소속의 관리자한테 보낸 글이네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Director, D-I-R, 그 다음 Fanville, 그 다음에 Library 이렇게 줄여서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일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도서관 측에 연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U가 도서관 측, I가 발신자인 스미스 정도가 되겠네요. 자, I'm currently working on research project.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요, 뭐 하고 있어요?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주제 내용은 developing local communities. 무엇을 하는 거? 우리 그 동네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조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elieve the resource. 여기서 자원인데 도서관의 자원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료죠, 자료. available at your library. 무엇이 귀하에 도서관에 이용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greatly benefit my work. 뭐 할 거다? 제 작업. 이 작업이 뭐다? 요거죠. 리서치 프로젝트. 이거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서관에 자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understanding that using library facilities require proper authorization. 그래서 이런 도서관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요합니다. 적절한 허가, 인가가 필요하고요.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나오겠죠. Provide documentation information required to obtain this authorization. 무엇을 할 때 필요한, 바로 허가를 얻을 때 필요한 그 모든 문서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도서관의 자료라든지
뭔가 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뭘 받고 싶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아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 받지 않은 상태, 아직은 허가 안 받은 거지. 허가를 받기 위한 뭔가 절차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정보라든지 아니면 문서 작업이 있으면, 신청서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있는지.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Also, 또한 willing to comply with any rules and regulation. comply with가 법이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모든 규정과 규제들을 come with using the library facility. 뭐 하는 거? 바로 도서관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따라오는 그런 규정들을 전부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I would greatly appreciate. 이러면 감사하겠다. 자, 여기서 나오겠네요. If you could grant me permission, use the library facility. 여기서까지 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거예요. 저한테 허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뭐 하는데? 바로 도서관 시설물, 자원들. 아까 얘기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원, 자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시설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 되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서관 자료를 사용하는 권한. 이게 정확하게 키워드가 되겠죠. 분석 방법에 관한 도움 아니고요. 대출 자료 반납일 연장 기간 아니고 자료 수집 방법도 아니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권한.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얘기한 게 authorization이나 또는 permission. 이 두 가지가 완벽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발런티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역시나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일단 발런티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킹스턴 내셔널 파크, 킹스턴이라고 하는 국립공원, 국립공원에 누구랑 같이 연결되는 방문객들, 그러니까 방문객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as가 보면 뭐뭐로써 대부분 신분이나 직책이 되죠. 투어 가이드나 비지터 서비스 호스트. 그래서 직접 이끌어 나가는 그 안내원이나 아니면 방문객들 서비스를 다뤄주는 그런 두 가지 자리를 확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 투어 가이드로서 발런티어링, 자원봉사를 하면 리월딩 익스피리언스, 뭐 할 거다? 가치 있는 경험일 거다라고 하고 퍼스널리, 개인적으로는 and for the visitor welcome, 뭐 한다? 네가 환영하는 비지터들, 누구를 위해서도, 그쵸? 방문객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되게 보람 있는 일이 될 거란 얘기예요. 너 개인적으로도 또는 방문객들 입장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댐이 누구겠습니까? 방문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의 아주 그 아름다움과 중요함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 서로 나누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해라. 즉 역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에 대한 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듀티, 업무 내용이죠. 업무 내용. 듀티 또는 responsibility. 주로 이런 것들이 풀어서 나오게 되면 be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다. 또는 be responsible for, 무엇을 책임지다, 담당하다.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warmly greeting and assisting visitor.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고요. 도와드립니다. 방문객들을. 그 다음 leading. 이끌어 가고요. 그 다음 supporting. 뭐한다? 도와준다. 누구를? guided tour. 안내자가 포함된 그 여행, 투어, 관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직접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찌됐건 여기까지만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그 국립공원의 비지터, 방문객들하고 뭔가 섞여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구나. 아직 자격 요건이나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왔죠. 그럼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자원봉사자는 방문객을 환영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warmly greeting. 요게 1번에 대한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자는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아직 못 읽었어요. 이 부분 한번 찾아봅니다. Whether you prefer regular commitment or occasional volunteering during weekend, school holiday, special event, we have opportunity to suit your availability. 지금 보면 네가 정기적으로 헌신 기여 또는 occasional, 때때로 volunteering, 봉사를 하고 싶다. 뭐 나는 주말에만 학교 쉬는 날 아니면 특별한 행사 때. 그러니까 뭔가 이번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we hav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suit your availability, 당신이 이용 가능한 그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학교 쉬는 날 아니면 주말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자원봉사 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바로 몇 번에 대한 얘기예요? 2번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은 신청 전 응급처치 교육, 그 다음 신청 온라인. 여러분들 온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인터넷, 웹페이지, 아니면 www.똥땡땡.com, 아니면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띄게 나오게 돼요. 거의 대부분 신청, 온라인 신청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눈에 좀 들어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빠르게 스캔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To sign up, 뭐 하기 위해? 신청하기 위해, 등록하기 위해 뭐 해라? Visit our website. 정확하게 나왔죠. 이 부분이 4번. 그럼 응급처치하고 관련된 단어. 응급처치라고 하면 emergency나 아니면 우리 first aid. first, 첫 번째로 aid, 구조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comprehensive support, first aid training. 여기 나왔네요. 자, 그럼 봅시다. 요게 이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라 마라 라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죠. 일단은 뭐 합격을 해야 받는 거니까. 신청 전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나면, 신청을 다 하고 나면 너한테 필요한 날짜에 맞춰 줄 거고, 그 다음 종합적으로 뭐 해준다? 지원해 줄 거고, 그 종합적인 지원에는 네가 자원봉사 결정되면 뭐 한다? First Aid Training,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Guiding Resource, 뭔가 네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유니폼 등을 다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돼야지. 신청한 이후의 얘기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좀 해주셨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영어로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안내문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Chem Biophysics 캠퍼스에서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요.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학교 캠퍼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도 하니까 절대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그 공장 있죠? 공장지대, 산업단지. 이것도 캠퍼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거기 학교겠어요? 아니죠. 반도체 그 공장 클러스터가 있는 단지 정도가 되죠.
자, 어찌됐건 컨스트럭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공사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공사 계획. 그래서 enhancing our campus, 우리 캠퍼스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새로운 시설들과 그다음 콜라보레이션, 협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협업은 뭐랑 관련된 거? 에너지 시스템 리서치 디벨롭먼트. 우리 흔히 R&D라고 하죠. 연구개발.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협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공사와 레노베이션, 재건축, 리모델링 이것들은 enable more cross-disciplinary research and partnership opportunity.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cross-disciplinary. 이게 뭐 학문 교차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콜라보예요. 서로 다른 분야인데도 같이 합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 개발을 한다? 근데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코딩이나 이러한 전자 또는 어떤 프로그래밍하고 관련되지만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로소피, 철학도 필요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구동 모델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 디시플리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서로 그 학문이 교차적으로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런 연구 파트너십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Scale up global technology for the marketplace. 그런 시장을 위한 그 세계적인 기술로 scale up 규모를 키우고자 한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공사 시기가 나왔네요. Construction begin January 2026. 그 다음에 예상됩니다. 2027년에 끝날 것으로. 그래서 2026년 1월쯤에 시작을 했어요. 이미 했네요. 그리고 27년에 끝날 예정이다. 그 다음 here's what our neighbors. 네이버가 이웃. 즉 근처죠. 근처. 주변. 우리 주변이 뭐 할 수 있는 거? expect, 기대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이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그 주변에 기대하고 예상될 수 있는 것들.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Friday, 다른 말로 바꾸면 weekday. 주중이죠, 주중. 주중에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ccasional work. 때때로의 작업. 때때로의 작업이 뭐겠어요? 그 외에 갑작스러운 작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저녁이나 주말에. 그래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 때문에 이런 저녁이나 주말에 때때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no anticipated road closure. 도로 폐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교통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o anticipated impact to utility. utility에는 impact, 영향이 없다. 그래서 utility가 뭔지 알려줬죠. 우리 utility fee라고 하면 대부분 관리비, 공과금이거든요. 쓰는 만큼 내는 거, 뭐 수도, 전기 아니면 뭐 기름, 가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거기 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물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전기 같은 것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우리 이번에 공사에도 이런 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 expect increased work vehicle traffic via를 다른 말로 하면 어디를 통해 through 정도예요. 웨스트 파크 웨이를 따라 이스트 엔트런스 어디로? 그쵸? 동쪽 문으로 vehicle traffic 이런 차량들과 관련된 통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with peak activity, peak이 정점. 어떻게 보면 최고죠.
우리가 픽 시즌이나 픽 아워면 성수기나 가장 바쁜 시간대를 나타내요. 그래서 가장 그 피크, 정점으로 이 도로 활동, vehicle activity가 나오는 경우가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3시 30분에서 4시. 대충 언제겠어요? 아까 시간 나온 거 비교해보면. 7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일반적인 공사 시간이었죠. 그럼 이때가 딱 출퇴근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출퇴근 시간에 뭐가 제일 많을 것이다? 그쵸? 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정도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건설 프로젝트, 지금 보면, 조는 1, 2, 3은 다 똑같죠. 이 건설 프로젝트 스케줄이냐, 프로젝트냐, 그냥 건설이냐, 트래픽이냐, 그랬을 때, expand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disciplines.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문, 요리 같은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학문들 사이에 콜라보, 연구 콜라보가 있을 것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같이 크로스 디시플리너리 한다라고 했죠. 그 부분이 이제 1번에 대한 증거가 돼요. 이 부분. more cross disciplinary research. 그래서 more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expand, 확장, 더 많이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필요에 따라 뭐 될 수 있다? adjusted. 바뀔 수 있다.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얘기한 게 일단 이 부분이겠네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정해놓은 이 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변경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2번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not expected to 뭐뭐 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 affect가 바로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위에 나왔던 impact는 명사로 영향. 그래서 보면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utility, water, gas, electricity. 어디? 근처 이웃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항목에 3번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다 있는 거야. 그럼 이제 4번만 없다는 얘기죠. East entrance along West Parkway will increase only in the morning. 트래픽이 많아지는, 즉 교통량이 많아지는 거 오직 오전이다. 오직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함정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는 오전이고 여기는 오후죠. 그러니까 오전, 오후 둘 다 해당하니까 4번에 only가 잘못된 거예요.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또는 evening 형태로 나왔어야겠죠. 자, 그럼 글의 순서 배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의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문장 넣기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시어, 정관사 더나 대명사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연결어, 접속부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문맥을 정확하게 이어주는지, 앞뒤 문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열이 돼요. 또는 원인이나 결과 관계인데 갑자기 however 같은 게 나온다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주어진 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earch is는 제가 전치사구라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구 부분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emerging skills shortages. 바로 계속 떠오르는 기술 부족과 그 다음 need for teaching and learning innovation. 뭐에 대한 필요? 그쵸? 그런 teaching, 가르치는 것과 learning, 바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혁신에 대한 필요, 요구와 관련된 교육적인 policy challenges, 정책상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직면하게 되면서 schools are seeking way, 무엇을, 방법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Enhance school effectiveness, 학교, 즉 교육에 대한 effectiveness, 효과를 뭔가 enhance,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수단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번의 핵심은 by ing예요. 뭐뭐 함으로써. 이게 바로 수단이 되죠. The teachers to better understand the student learning processes and educational policy. 뭐 함으로써? 교사를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뭐 하도록? 그들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절차와 education policies, 그러한 교육 정책들을 더 뭐 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교가 이러한 교사의 효과와 관련된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희미한 teacher shortage, 바로 교사 부족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갑자기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교사들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step leave when their term contract end. 그러면서 그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뭐 정년이 끝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즉 학교를 그만두는 직원들이 이렇게 초래가 되면서 교사에 대한 부족들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 혁신을 통해서 뭐 하겠다? 그렇죠. 효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방법을 구한다라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단으로 얘가 가장 어울리긴 합니다. 그리고 B번의 키워드는요, should then convey this vital information.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일단 then, 그리고 나서 should,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 측이? 학교 측이. 그 다음에 convey this vital information. 이 필수적인 정보. 이 필수적인 정보를 convey, 전달합니다. 누구? 교사들한테. 그럼 앞문장에 이런 교육 혁신에 대한 또는 교육 노하우에 관련된 바로 이런 필수 정보가 앞문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vital information으로서 교사들한테 전달할 내용이 따로 있다 없다? 없죠. 그럼 C번을 한번 보면 C번도 얘가 키워드예요. is shortage. 이러한 부족들. 그럼 부족이라는 말이 나온 게 어딥니까? 그쵸? 여기 있죠. teacher shortage. 그러면 B번이 먼저 나오고 여기서 뭔가 부족함을 나타낸 shortage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this shortage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cause of this aging workforce, 노쇠화되는 노동력 때문에, 즉 이런 교육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critical to effective succession planning. succession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그쵸. 이게 전수예요. 전수. 성공이 아니야. 뒤따르기. 우리 succeed라는 동사가 성공하다는 자동사도 되지만 뒤따르다라는 바로 뒤이어 연속한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In place to capture this knowledge. 바로 이 지식을 잡기 위해. 이 지식은 바로 뭐예요? 앞에서 나온 before teachers leave.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their pedagogical knowledge. leave with them. 그들하고 이런 pedagogical, 바로 이런 교육적인 지식들이 뭐 된다? 함께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떠나는 그 지식을 뭐 하겠다? 잡겠다. 잡아서 뭐 해주겠다? 전수해주겠다. 그러니까 B, C가 나온 요 3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야겠죠. 자, 쇼티지가 나온 게 B고, 그 다음이 이제, 쇼티지가 나온 게 A.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C. 쇼티지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C, B 구조의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알파벳을 잘못 써가지고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문장 삽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역시나 포인트는 the gap, 그 차이. 앞에서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had more to do,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Its school's resources than with student daily ration of chocolate cereal. 지금 보면 각 학교의 자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학교의 재료도 되고 시설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매일 초콜릿 맛 시리얼을 먹는 것에 대한 것보다 학교의 재료나 시설에 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 구조가 들어간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앞을 보면 우리는 모두 들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내용 같아요? 아침 식사가 학교 생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 같죠. 근데 지금 차이점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It makes sense. 맞는 말이에요. It's hard to focus on empty stomach. 근데 그 empty stomach이라고 하면은 뭐하고 관련된 거? 공복이죠. 이런 공복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기는 집중하는 것에는 근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가장 최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researchers haven't been able to pinpoint why breakfast aid learning. 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인 researcher 연구원들은 근데 핀포인트 콕 집어내 말란 포인트들 왜 아침 식사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는 have been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먹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학교 생활하고 무슨 상관관계인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Even that's even the case. 무엇일지라도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침 식사를 해서 학교 생활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한 근거는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초등학생들한테 그 초등학생들에 대한 연구 거기서 밝혀낸 거 in some school kids behaved better after they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학생들이 더 잘 활동한다라는 걸 찾아냈대요. 근데 in other school 이게 대조적이죠. 일부는 잘 아침 식사 먹고 활동을 잘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at worst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대조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침 식사를 꼭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비교가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비교를 가지고 온 4번을 집어넣어야겠죠. 바로 이 비교가 더 갭이지.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을 먹는 행위. 그러니까 초콜릿 시리얼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아침 먹는 행위예요. 그 아침 먹는 행위보다 학교 재료나 시설, 뭐 이게 뭐 학교의 뭐 급식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급식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비교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at well-equipped school 잘 갖춰진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잘 행동한다. 그들의 식단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국엔 학생들 아침 식사가 건강엔 좋겠지만 학교에서 더 잘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식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학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학교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흐름상 어색한 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자, films like literary work are powerful instrument education. 영화, 뭐 문학작품 같은 거 이런 영화는 교육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on simpler level 아주 단순한 상황으로 단순하게 보면 English language movie 영어로 된 영화들은 can be used in classroom 뭐 할 수 있다?
교실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s a vehicle, 차량 아니에요. 여기선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for teaching English language,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however가 나온다라는 건 앞뒤가 굉장히 대조적이고 반전의 상황이 나와야 되죠. 근데 보니까 더 애니메이트 필름, 우리 흔히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Future Galaxy라고 하는 애는 deals with social issue from historical perspective. 그런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뤄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영어 공부하면서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예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선 however를 쓸 수가 없어요. 대조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관련된 내용? For example. 오히려 예시와 관련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대조는 여기죠. on simpler. 무한 측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측면과 higher level. 좀 더 고차원적인.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좀 더 고차원적인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영화들은 활용됩니다. as prism. 프리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 렌즈, 즉 매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에 대한 얘기고요. So which one can learn how to understand, analyze, read complex aspects of the world human have deconstructed in diverse issue, culture, social, political, economic spheres 라고 하게 됩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 도구가 된대요. Which one can learn how to understand. 자, 어떻게 이해하고, analyze, 분석하고, 읽어가는지 아주 complex, 복잡한 국면에 대해서. 근데 그 복잡한 국면은 세계의 무엇? 그쵸? 그 인류에 대한, 세계 인류에 대한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construct, 뭐 하거나, 이렇게 건설하거나, 생성하거나, deconstruct, 파괴합니다. 붕괴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즉, 쪼개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측면, 경제적인 측면까지. 어찌됐건, 좀 더 단순한 측면에서 영어 교재 일부로 본 거고, 얘는 대조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죠. 어찌됐건 포인트는 연결어가 잘못 사용된 2번이 흐름상 가장 어색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은 역시나 문장에 추론을 해서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일단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읽고 가야 넣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죠. 특히나 초반부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가시광선, visible light, 볼 수 있는 빛에 대한 반사. comparison,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various, 다양한 shade, 음영, 원래 그늘 같은 거거든요. 색조.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 the lens of our mother tongue. 자, 우리 모국어라는 렌즈. 여기서 말하는 렌즈가 뭐겠어요? 관점. communication among diverse language speaker. 다양한 언어 스피커, 발화자, 언어 사용자라고 합시다.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소통. 이 글이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인지, 색깔에 대한 얘기인지, 모국어에 따른 다양성이나 아니면 뭐 의도인지, 아니면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끼리, 즉 뭐 영어로,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서로 막 대화하는 건지, 다자간 언어로 대화하는 상황인 건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 단어들이 꽤 많으니까
글의 주제 요제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최근 보여집니다. demonstrate ingenious experiments. ingenious experiments라고 하면 아주 천재적인 기발한 실험들. We even perceive color. 여기까지만 보면 색깔 얘기 같죠. 일단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 색깔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 실험들이 보여집니다. through 땡땡. 그럼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얘네들이 그 실험의 도구가 되겠죠. 절차나.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 there are radical variation. 아주 급진적인 variation, 변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variety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dialectical variation이라고 하면 우리 사투리, 방언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n the way language carve up spectrum visible light라고 해요. 언어가 carve up, 파냅니다. 스펙트럼, 그런 종류들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urve up이라는 게 원래 이런 색의 띠 같은 걸 쪼개서 나눈다는 얘기예요. carve, 갉아서 나눈다, 긁어 나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빛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면 예시를 보면 돼요. Green and blue are distinct color in English. 우리 초록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영어에서는 구별되는 색깔이에요. 하지만 consider shade of same color in many languages. 다른 많은 언어에서는 이러한 색조들을 뭐한다? 같은 색깔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냥 뭐 푸른색, 초록색이건 파란색이건 그냥 우리가 푸른색 이렇게 청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이걸로 봤을 때 결국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색. 근데 그 색을 얘기하는 뭐에 대한 거? 언어에 대한 거. 그럼 일단 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색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한 문장 정도만 더 읽어볼게요. And it turns out. 그리고 이건 드러납니다. The color that our language routine. 자, 우리 무엇이 language, 언어가 일반적으로 treat as a distinct. 뭐 하는 거? 구별되는 것으로서 treat. 처분되어야 하는 그러한 색깔들.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야만 하는 그 색깔들이 can refine our purely visible sensitivity to certain differences in reality. 이런 것들이 refine, 정제가 된대요. Our purely visual sensitivity. 우리의 아주 뭐한, 순수하게 visual, 보이는 그런 감각에 정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To certain color differences in reality. 바로 그런 현실에서 그 특정 색깔의 차이점들에 대한 그런 sensitivity, 감각들을 좀 더 뭐 한다는 얘기? 정제를 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우리 뇌가 trained 훈련을 한대요. Exaggerate the distance between shade. 이 shade, 색조들 사이에 distance, 거리. 그러니까 스펙트럼 사이의 거리예요. 우리가 그린하고 블루는 실제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어떤 언어에서는 그냥 얘네들 통으로 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거리를 exaggerate, 더 키운다는 얘기죠. If these have different name in our language. 우리 언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더 크게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푸른색이라고 할 때와 다르게 우리가 파란색, 녹색,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얘네들의 간격을 더 넓게 해서 얘네들이 뚜렷하게 다르다라는 걸 폭발적으로 더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 얘기 나왔나요? 대화하는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더통, 이게 모국어란 뜻이에요. 통이 원래 혀죠, 혀. 그래서 그런 모국어에 따른 렌즈, 바로 그런 관점을 나타내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0번은 어휘와 관련된 문제죠. 자, 일단 보기 단어부터 보고 갈 건데요.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 근처 위주로 파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늘려간다라고 하면 앞문장 정도.
앞문장 정도를 확인해 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intuition은 직관, inspiration은 영감, 아이디어, observation은 관찰, 실제 보는 거, 그 다음에 speculation은 추측이나 사색. 자, 초반부 내용은 일단 주제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이유, 그 권위를 갖는 이유, 원인을 얘기하고요. 서구 사회가 바로 이러한 과학을 신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글이라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빈칸이 나와 있는 부분에 앞문장을 좀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데이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데이, scientist, 이 앞에서 무엇이 언급됐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자, you might need to explain. 설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You do not personally know the fact. 네가 개인적으로는 뭐하다라는 거?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 Which you are pointing. 뭐하는 거? 네가 가리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but that 또 대시 등장했죠. You do know that at some time in the past, bunch of very honest people in the white lab coats. 자, 보면 한 무리의 아주 그 성실한 누구들?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In white lab coats. 실험복. 어떻게 보면 과학자인 거죠. 그런 실험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went out, watch the world. 뭐 한다라고 합니까? 나가서 세계를 본대요. 그리고 wrote down, 적었대요. What they look into, 그들이 직접 들여다본 거. 그 다음 analyze, 분석했습니다. What they wrote down, 그들이 적은 거. 그리고 나서 told the rest of us, 우리의 나머지들에게 what to believe,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 과학자들이 직접 나가서 경험한 것들,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 지금 보면 뒤에 봅시다. Scientists are credible.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신뢰를 할 만하다는 얘기죠. 왜냐? They draw conclusion. 그들은 결과를 도출해냈거든요. 뭐로부터? 직접 나가서 보고 경험한 거로부터. 그 다음 empiricist, 바로 이런 실용주의자들은 trumped the dogmatist and became the kings, ancient Greek medicine 등등.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또 look into, 본 것을 적고 적은 걸 분석해서 말해준다는 이 부분이 결국엔 직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 또는 생각, 추측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무엇이다, observation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었다면 이런 것도 가능했겠죠. 그들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이런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이러한 어휘 문제를 풀어낼 때는 아무래도 앞문장에 있는 의미 단서를 찾아서 그걸 하나의 단어로 정의 내려준 녀석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오늘 한번 문제 간략하게 풀어봤어요. 주어진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포인트들 위주로 본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2027년 대비해서 또 공부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부분을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초 기반을 닦아야 될지 제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무,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영역의 어휘들을 많이 공부를 해 놓으셔라. 그 다음에 동사하고 관련된 문장의 뼈대, 구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구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문의 문법 법칙을 잘 연결을 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공시 영어 정복의 가장 큰 밑바탕이자 지름길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is your choice. 초이스 공무원 영어 공단기 부산 최영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